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의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심 반지름 가르쳐진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 형태의 원 방정식을 좀 질문 던진 거죠. 중심좌표 A, B 반지름 R 이런 식으로 좀 주어지게 되게 되면 정의 자체가 한 정점으로부터 중심 A, B에서부터 여기 X, Y에서 떨어진 거리 이런 부분들을 질문 던지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꼴 R제곱 처리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 좌표가 좀 3 주어져 있으니까요. X-3 제곱 되겠고 Y좌표 그럼 플러스 4의 제곱 되겠고 반지름 그러니까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짓신명제를 골라달라. 2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X는 3이다. 3을 대입해 주니까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참이 되겠습니다. X라고 주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X가 이제 3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미지수가 주어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시 인구는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명제가 안 되죠. 그 다음 X에 대하여 근데 이제 등식으로 되는데 양쪽에 X가 가는 것은 이렇게 소거가 되고 나면 X가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2하고 3하고 같냐? 아니죠. 이 부분이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직사각형은 내각이 여기 크기가 모두 같은 90도가 되는 그런 사각형이고요. 자, 다음 식은 Y하고 Z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변은 좀 이양시키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처리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0이거나 Y는 equal Z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니까 역시 참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되겠고 이 부분이 3번이 이제 거짓이 되는 거니까 거짓 명제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끔 가다가 2번처럼 이제 명제가 아닌 것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집합이 좀 주어져 있네요. 원소가 1개, 2개, 3개. 두 번째 집합을 좀 주의해 가면서 바른 것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1번은 부분 집합 표시라는 형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자 1, 2 이렇게 된 여기 집합 모양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죠. 보니까 이제 원소 기호 사용한 2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즉각 틀리겠죠. 이렇게는 부분 집합 표시되는데 절대 부분 집합 아닙니다. 그 다음 1, 3 이런 원소들 2개 나와서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집합 표시 들어가야 되겠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상한 기호네요. 공집합하고 원소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놨다. 이거는 이제 원소가 모아져 있는 건데 이건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기호 자체가 좀 상당히 애매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기호 사용에 대해서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입니까? 그 다음에 이거 부분 집합이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입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잘 사용하는 기호 사용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집중해서 잘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수직선 위에 3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길이의 합이 10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수직선에다가 ABC 좌표를 좀 표시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C점 좌표를 잘 모르는데 문자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이 부분들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A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문제에서 AB 길이를 구해달라. 오른쪽 좌표도 왼쪽 좌표를 빼면 되니까 3에서 몇 개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AC 길이 구해달라면 A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기호가 10이다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5예요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나중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요? AC 길이 이런 부분들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A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곳에 이제 A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잘 모르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풀어가는 것이 이제 바른 풀이법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일 때 양수 A 값을 구해달라.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에 관한 공식 a-2 x좌표 차이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y좌표 차이가 이제 6이니까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제 거리의 제곱이죠. 그러면 4 루트 10, 4 곱하기 10 되니까 40 이렇게 처리해서 표현해 가면 되겠죠. 그럼 a-2의 제곱 이 부분들이 4가 되겠고 a-2 값은 이제 플러스 2, a-2 값은 마이너스 2 이제 두 번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a 값이 4하고 0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문제에서 양수 a 값을 구해달라 라고 돼 있으니까 4를 답해가지고 풀이하면 되는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벽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기본 항목이니까 절대 잊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점이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a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겠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들이 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울기 같다. 이런 이론을 좀 살짝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AB 기울기 좌표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요. 3-1 처리해주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어떤 값이 좋겠습니까? AC로 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A-2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그러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A-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2 값은 이항시키면서 이제 부호를 좀 양변 좀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해서 이제 6 이렇게 처리해주면 A 값은 8입니다. 라고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울기 같다라는 이론을 쓴다. 요 사실만 좀 정확하게 잘 알면 아무래도 기울기 구해가는 부분들이 B-A분의 FB-FA 이런 형태 이건 함수 형태로도 지금 주어져 있고 지금 x2-x1 분의 y2-y1 이런 형태들이 전부 다 이제 기울기를 구해가는 자 그런 표현 지금은 아랫부분들이 사용됐겠죠. 좌표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자 깔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원소 개수의 차이가 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A집합에 A에만 있는 원소가 10개다. Q집합의 원소가 5개다. 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정보들을 메모해 가면 되겠습니다. Q집합 부분들은 원소가 계속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이 부분들은 이쪽에 이제 10개가 있겠고 A집합하고 B집합 원소의 개수 차이가 3개가 돼야 된다면 저 오른쪽 B에만 있는 부분들은 7개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10 더하기 5에다가 7을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정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꼭 수식 형태로만 정리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형태를 좀 이용해서 메모만 좀 잘해도 풀이가 좀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좀 센스 있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선에 평행하고 2,4에서 거리가 1인 직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평행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기울기 형태에 대한 X, Y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미지수 하나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4에서부터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정확하게 학습했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x 앞의 개수 3제곱하고요. 그 다음 y 앞의 개수 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심히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6, 대입해서 16 플러스 a 해서 절대값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거리가 이제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들 a 값의 미지수가 조금 있어서 살짝 좀 불편한가요? 그래도 이 정도는 가볍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일단 곱하기해서 5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a-10 이 결과가 한 번은 얼마로 풀리고 한 번 양수인 5로 풀리겠고 이 결과가 한 번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a 값이 이렇게 되면 15에다가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돼서 두 개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들을 좀 합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2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만 정확하게 돼 있다면 큰 무리 없이 좀 풀이가 되겠죠. 물론 이제 평행일 때 이제 이렇게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표현해 가는 것도 좀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좀 엄청 길게 되는데요. 한쪽 괄호부터 좀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또 다시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앞에 물론 A 교집합이 있고요. A 교집합 그대로 놓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드물고한 법칙을 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A, B 처리가 되겠고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 합 B에다가 그 다음에 A하고 교집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A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B 교집합에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분배를 좀 해서 보면 되겠죠. B 교집합 A 처리가 되겠고, 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B하고 B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되겠고, 그렇다면 B 교집합 A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자체는 우리가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앞쪽 부분들은 A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합집합되어 있으니까 합집합에다가 B 교집합 A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 결과가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되어라? 이 결과가 A 교집합 B가 되어라. 이런 항목이 써져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는 얘기는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 모양을 상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 딱 상상해 놓고 보기에서 좀 옳은 내용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집합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A가 B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B의 여집합은 또 A의 여집합이 들어가야 되는 기억 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 이것도 좀 다시 한번 그려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B 차집합에 있는 부분, B에만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돼. 이게 공집합이 된다. 말이 안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내용이 되겠고, A 교집합 B는요 당연히 이제 A가 되겠고, A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진 거니까 역시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맞는 내용은 자,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연산 부분 포함시켜서 이제 표현해야 될 부분들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드모르간 법칙이 좀 사용돼서 처리된 부분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거나 아니면 수식 형태로 해도 되는데, 이거 굳이 수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념적인 요소가 좀 강한 거니까 A 합 B 이 부분하고 합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연산할 때 굳이 법칙이라면 흡수 법칙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법칙이라고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개념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부분들은 이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처리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니까 수식 다루기, 그다음에 이제 개념적인 요소 처리하기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좀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해 가지고 풀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연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요. 원의 중심이 X축에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좌표 모르면 이제 이렇게 좌표 놓으면 되겠죠. X축의 점이니까 Y좌표 0 넣는 부분들이 좌표 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좌표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1,3, 3,5 이런 부분들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 부분들은요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거리가 같다 이런 부분들이 A 값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5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R 제곱이라는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둘 관계를 좀 열심히 풀게 되면 제곱 전개했을 때 A 제곱이 좀 사라지는 거니까요. 2A 플러스 1 플러스 9 정도 쓰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쓰면 되겠습니다. 자, 9가 또 이렇게 좀 소가되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8A는 24 처리해서 A 값은 3입니다.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심 좌표 자체가 3,0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R 제곱이 2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원 방정식이 x-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에서 원 방정식을 깔끔하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보기 좀 볼까요? 0,-4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뭐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런 형태니까 25입니다 라고 기억 풀어가는 거니까 기억은 이제 바른 내용이 되겠고요. 뭐 중심 좌표는 우리가 구했을 때 3,0 나온 거니까 이 부분 좀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반지름은 25였으니까 5가 되는 거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 맞습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되셨죠? 자, x축 위에 점이 있다 라고 됐을 때 좌표 가볍게 뭐 좌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니까 뭐 거리 같다 이렇게 풀어간 거니까 뭐 심각한 이론 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리 같다 식에서 풀어간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정보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는 부분들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수혜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A각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에 Y좌표를 또 좀 구체적으로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삼각형 ABC 주어져 있을 때 A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딱 그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는 좌표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서 우리가 이제 AB 길이, AC 길이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요게 이제 만나는 점에 BC를 이제 A 대 B로 내분하는 성질이 있는 요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B 길이를 좀 먼저 구해보게 되면 루트 4, 3이니까 1제곱이 되겠고 3, 5니까 2제곱 처리돼서 루트 5가 되겠네요. 되겠고 그 다음에 AC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4제곱에다가 3, 1 돼 있으니까 2제곱이 되죠. 루트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처리되는 거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하하 2대 2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A 대 B 루트 5 대 2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 1대 2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BC B점 좌표가 3,5 되겠고 C점 좌표가 0,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1대 2로 네 번점을 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y좌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3분의 크로스해서 이제 곱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대 2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1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와, 뭐 분수가 나오는 겁니까? 3분의 11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기 해서 3분의 11이었으니까 더하기 좀 뭐 14 해서 답해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은 각의 이등분선이 삼각형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렇게 맨 처음에 길이가 이제 A, B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BC를 이제 A 대 B로 내분한다. 이 사실 자체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뭐 길이를 구했을 때 나온 B가 1대2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풀 방법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론 자체를 좀 우리가 좀 학습해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뭐 이론 하나 좀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좀 진행해서 복습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뭐 내분점 구해가는 거니까 그 이후로는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점을 잇는 선분 AB 직선 AB에 있고 AB 대 BC를 뭐 4BC가 되네요. 결과가 같아지는 만족하는 점 C를 구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것은 길이비, 그렇죠. 4대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점 C라는 것은 AB가 어떻게 되느냐 좀 물어봤는데 이건 또 그림을 그려놓고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A,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AB 대 BCB가 4대 1이다 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좀 안쪽에 있게 되면 이렇게 B가 이제 4대 1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AB 대 BC, 잘못 표시했습니다. 이게 지금 AC 길이가 아니잖아요. 오호.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그럼 길이 주어진 것 자체도 좀 표시 좀 다시 해야겠습니다. A, B 대 BC죠. 그럼 네분점 형태로 되면 이렇게 A, B 대 BC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군요. 오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도 C라고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오타가 생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실제 여기 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 1이다 라고 해서 A, B를 네분점 이렇게 구해가니까 3대 1입니다. 해서 가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이제 외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분하는 부분들도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A, B, B, C 이렇게 처리되는데 A, B 대 B, C, B가 4대 1 이렇게 처리된 거고 이 부분들은 이제 외분점 형태로 표시하게 되면 쩍쩍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5대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5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나름 좀 재밌는데요. 이게 재밌는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쨌든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점 좌표, 내분점 좌표를 좀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주어진 좌표 2, 5 주어져 있을 때 뭐 3대 1로 외분하는 거겠고, 내분하는 거겠고, 뭐 크로스해서 가보니까 4분의 2, 3은 6에다가 그 다음 빼기 처리해주니까 x좌표가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다점 다 구해간 것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분의 y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죠. 5대 1, 5대 1 외분이다 라고 해주면, 자, 5-1에서 4가 처리되겠고, 뭐 크로스해서 이제 좀 y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크로스해서 25, 그 다음에 빼기에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렇게 바뀌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분의 28 되니까 뭐 결과 뭐 7로 풀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라에 풀어갈 부분들이 이제 7이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와, 여기 또 중간에 또 이제 빼기 있는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좀 11에서 5를 빼면 되는 거예요? 11에서 5를 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뭐 6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만 좀 신경 쓰면 될 그런 문제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간다. AB 대 BCB가 4대 1이다. 좋은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안쪽에 있다면, AB 대 BCB.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3대 1 이렇게 처리가 가고 있고, 외분하게 되면 또 4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 외분은 5대 1 외분이다. 3대 1 외분, 5대 1 외분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니까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이 잘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네 점 ABCD를 곡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말은 뭐가 돼야 되겠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말은 뭐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말은 뭐 A, B, C, D 대략 이렇게 좀 표시를 하게 되면 말은 뭐에는 어떤 성질이 있죠? 일단 뭐 길이가 같은, 내변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렇게 되니까 변 길이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 중요한 성질은 이 바로 이제 대각선 부분들인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 하는 이런 성질이 있죠. 수직이기도 하고 이등분하는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뭐 변 길이 같아지는 걸 쓸까요? 뭘 쓸까요? 이제 주어진 문제 좌표들을 좀 살펴가면서 처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지수 부분들은 A, B의 Y 좌표에만 있는 거니까 X 좌표들은 뭐 별 의미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관계식을 세워드리면 항상 뭐 갖다 잘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뭐 중점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등분하는 개념에서 중점 일치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AC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A 플러스 4 되겠고, 그 다음에 B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뭐 관계식 하나를 가볍게 구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수 AB에 대해서 A 값의 부호를 결정을 좀 주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다면은 아예 이제 변기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CD 길이 제곱한 부분들을 뭐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CD 좌표가 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뭐 4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A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뭐 AD 제곱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처리했으니까 2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런 변질들 형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같아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6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A 마이너스 2 값이 한 번은 4, 한 번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오른쪽 부분에서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뭐 6은 뭐 이쪽은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A 값 마이너스 2 구했습니다. 구해준 부분 대입해주면 이제 B 값도 0 이렇게 좀 나와서 A, B 모두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때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를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역시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들, 뭐 변 길이가 같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직 2등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는 2등분 이론을 좀 썼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수직 기울기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문제를 좀 풀면서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 다시 한번 좀 잘 체킹해서 확실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두 직선 주어져 있을 때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문제를 보게 되면 뭐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기울기를 좀 열심히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직선 기울기 2분의 a 처리하면 되겠고, 뒤쪽 파트 부분 직선 기울기 이항식해서 나누니까요 마이너스 b분의 2 해서 처리가 될 텐데, 자, 이게 이제 수직이냐 물어봤습니까? 기울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되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부호가 처리가 약분되는 거니까 b분의 a는 이퀄 1이 다 처리되는 거니까 a하고 b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풀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은, 뭐 a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b 값은 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b 값이 혹시 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도 따로 조사해야 되겠죠. b 값이 0이면 a 값도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 자체는 a 값이 0이니까 y는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뒤쪽에 있는 식은 2x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또 2분의 이렇게 좀 나오는 이런 항목이 되니까 뭐 수직되는 거에 또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은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a 값이 1이고 b 값이 4할 때 서로 평행이냐 물어봤습니다. 기울기는 아까 좀 이미 조사해 놨죠. 2분의 a.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b 값이 4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좀 서로 다르죠. 평행이다 이런 말은 좀 잘못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디귿 부분들 좀 조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b 값에 관계없이, 와, 이거 뭐 오래간만에 나온 항등식 표현입니까? 그럼 이제 b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y 플러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b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항등식이니까 0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x 값이 2분의 1, y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점을 지난다. 디귿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우, 한 문제에 뭐 수직, 평행, 항등식 이런 이론들이 좀 골고루 좀 담겨 있는데, 기울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2개 돼 있고, 나머지 또 좌표 뭐 B에 대한 항등식 뭐 정리만 좀 잘하면 되니까요.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점 ABC에 대하여 점 B에서 AC에 수선의 발을 걷다. 이렇게 AC가 있는데 B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걷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점을 H라고 합니다. H라고 했고요. H를 지나고 기울기 2. 위에 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죠? 자, 그럼 일단은 H 좌표 구해가는 거에 집중을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AC 직선 방정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AC 직선식 열심히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C 이렇게 처리해주면 기울기가 4분의 4가 되나요? 4분의 5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제 X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요거를 좀 A점 좌표를 이용하면 0,1이니까 Y 절편이 그냥 곧바로 1 해서 Y는 X 플러스 1 직선 방식을 좀 쉽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저 왜 구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H를 구해갈 때 BH 직선 방정식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BH 직선 보게 되면 기울기 자체가 일단은 뭐 B점 재야 되니까 이제 2,0 지나는 거겠고, 서로 이제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 수직되는 거니까 AC 직선 방정식의 기울기가 1이니까 BH 직선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직선 방정식을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좀 구해지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직선의 이제 교점을 구하면 되죠. X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X는 1을 해서 X 값이 2분의 1, X 값이 2분의 1 대입해주니까 Y 값 2분의 3 해서 H라는 점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했죠. 자, 이렇게 구했을 때, 자, 문제를 보니까 기울기가 2다라고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2. 그럼 직선 방식 구하면 되겠습니다. Y는 2의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Y는 2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정리를 좀 문제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정리되죠. 상수항 파트 부분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전체에다가 2배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이항시켜서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일치가 되죠. 그러면 a 값이 4에다가 b 값 마이너스 2에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또 뭘 물어봤나요? a 마이너스 b 값 당연히 6이죠. 가볍게 풀 수 있는 마지막 항목은 이제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H라는 점을 좀 구해서 풀어가는 절차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점 주어져 있을 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H를 지난다 그럴 때 H를 구해갈 때 AC 직선 방식, BH 직선 방식
됐습니까? 방정식을 통해서 h라는 좌표를 구하고 이렇게 구해가는 요 절차가 좀 풀이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는 뭐 기울기가 또 주어진 상태에서 직선 방식 구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지시사항이 곧바로 풀이법이 아니라 약간의 과정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H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 담겨 있으니까 차분하게 읽고 대처해가면서 뭐 이 정도는 뭐 조금만 신경 쓰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실수 A, B에 대하여 조건 B, Q, R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도 골라달라. 뭐 필요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론이니까 뭐 집합의 보완 관계를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P명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0이라는 얘기는 A0, B0 이렇게 0,0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Q명제에서 절대값 AB 부분하고 AB가 같다는 이야기는 이 절대값 부분이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B 이 부분들이 양입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양이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싹 풀어가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다음은 뭔가요? 절대값도 있고 또 절대값도 있다면 자, 이 부분들은 뭐 제곱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제곱 b제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2ab 마이너스 2ab 그리고 갖다가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ab는 0 이런 관계의식이 되겠습니다. 진리집합 p, q, r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정보들이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p가 좀 제일 작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뭐 r이 되겠죠. 양수 이렇게 되어 있고 q가 제일 큰 이런 집합이다. 집합 포함 관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입니까? P 집합이 제일 작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라고 되겠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이제 뭐 기억은 좀 해결되는데 니은이 문제입니다. 날은 그 다음에 Q이기 위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은 불편하면 Q이면 R이다 이렇게 대우를 통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죠. 대우를 통해서 좀 살펴갔을 때 Q 부분들이 이제 필요 조건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R하고 Q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Q 집합이 더 큰 집합 맞습니까? Q 집합이 더 큰 집합 맞으니까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역시 또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Q이고 R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뭡니까? Q이고 R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Q이고 R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집합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교집합 되는 거니까 이것은 무슨 집합이죠? R집합이 되겠죠? R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R집합은 P집합이기 위한 필요 충분 필요 충분은 물론 아니죠. 큰 집합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6번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살짝 좀 해볼까요? P, Q, R 조져 있을 때, 뭐, 일단은 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살펴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0이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고, 0이고, 이렇게 처리해서, P, 그 다음에 R, 그 다음 Q. 이제 벤 다이그램 이제 이렇게 된 포함 관계를 좀 살펴가는 부분들이 가장 일단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P하고, 기억은 뭐 P하고 Q하고 사이의 관계니까, 뭐, 작은 집합이니까 가볍게 끝나겠고, 자, 니은 부분이 조금 살짝 좀 헷갈려 가는 건데, R의 여집합, 여기 큰 집합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죠? Q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R의 여집합이 더 큽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도 되는데, 저게 지금, R, Q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대우를 이용해서, 살펴가지고 이제 그냥 앞에 것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니까 Q는 알기 위한 뭡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대우를 통해서 센스 있게 좀 살펴가는 부분들 좀 이용해서 풀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그냥 처리해도 포함 관계가 나와 있는 거니까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디귿은 뭐 이렇게 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교집합 구해 간다는 사실 이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필요 충분 조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집합 AM, AN 이런 집합이 있는데 AM 집합은요 배수의 집합이 되겠고 BN 이런 집합은 약수의 집합이 되겠네요. 오호,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배수의 집합이 되어 있죠. 배수의 집합은 좀 주의해서 기울여야 되는데, 자, 특히 이제 합집합 부분들은 뭐 A, 12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12, 24, 36,
그다음에 뭐 4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가는 이런 집합에다가 그럼 또 하나 또 더 11을 더 해주면 또 얼마야? 6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좀 가는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20 이런 집합을 보게 되게 되면 뭐 20, 40, 그다음에 뭐 60 이렇게 가는 이런 집합인데, 이러면 이 동시에 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곧바로 이제 A 무슨 집합이다 이렇게 P로서 이제 곧바로 나타낼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등호 형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대신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12하고 20의 이제 합집합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등호 형태는 좀 이게 안 되는데 A의 P 집합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좀 더 큰 집합을 만들면 좀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12하고 20하고 4, 2, 4, 32, 4, 5, 20에서 최대 공약수를 4를 구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A 4의 배수 이 집합을 구하게 되면 4의 집합은 쭉 쓰게 되면 이런 지금 위에 달하면 12, 24, 36 밑에 있는 20, 40, 60 전부 다 4의 배수 집합이 좀 포함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에 됐을 때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만족시키는 모든 제수표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겠군요. 지금 그냥 가볍게 이제 4라고 답해도 되는데 P 값들이 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4만 되는 거 아니라 4이 또 약수가 되면 되니까, 이건 2배수 집합, 또 이제 1배수 집합, 이런 집합들은 더 큰 집합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의 배수의 집합인데 그거보다 더 큰 집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될 수 있는 숫자는 4의 약수들 좀 통해서 x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B는 뭡니까? 약수 집합 이렇게 되는데 6의 약수, 15의 약수들을 좀 합해야 됩니까? 그럼 또 전부 다 또 역시 합해 되겠습니까? 6의 약수 해주면은 1, 2, 3, 6 되겠고, 그 다음에는 15의 약수 그러면 1, 15, 3, 5, 15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런 약수들을 모두 다 합했을 때, 이 약수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6하고 15, 3, 2, 6, 3, 5, 15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이거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30의 약수 집합을, 거의 30인데 60을 쓰면 안 되죠. 30의 약수 집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 30이라는 숫자에는 여기에 있는 인수인 2, 3, 인수인 3, 5 이런 인수들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이런 보기에 있는 약수들이 모두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자연수 Q에 당연히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30대인데 60 이거보다 더 큰 숫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y는 30, x는 7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풀어야 될 답은 37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드디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이제 끝자락이 돼 있으니까, 문제의 끝자락 부분으로 다가왔으니까 집중력만 좀 발휘해서 실수 없이 좀 풀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집합에서 구했을 때 열심히 해서 최대 공약수에서 4입니다 라고 해서 덜커덕 4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보다 더 큰 집합이 되가는 이런 부분들만 좀 신경 써서 실수만 줄이면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1대1로 외분하는 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처럼 원의 방정식. 이런 건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 원래는 거리비가 1대인 점의 자치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인데, 지금은 이렇게 풀이법이 다 제공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좀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요, 크로스 형태를 좀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죠. 3분의 x좌표를 살펴보게 되면 5에다가 y좌표 2는 4 처리해주면 되겠고, y좌표는요 2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8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들을 P점 좌표다 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계산해서 그러면 3,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P점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분점은요, 외분점 어떻게 됐습니까? 1-2 처리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역시 또 크로스 형태로 곱하니까 5 빼기 4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에다가 2에다가 플러스 8로 바뀌겠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Q라고 해서요,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좌표를 구했고요. 이게 이제 지름이 양끝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지름 양끝. 그럼 이때 이제 원 방정식을 좀 구해가야 된다면 이 둘의 중점을 열심히 구하면 되죠. 중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더하기해서 4에 2 만들면 되겠고 12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지름이 필요한데 뭐 한쪽을 뭐 정해서 이제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반지름 R 이렇게 처리돼서 루트 거리가 얼마 되겠습니까? 3제곱 처리되겠고 한쪽은 뭐 4제곱 되겠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 방정식을 아이고 중점이게 좀 제가 정신이 없는 거죠. 2에다가 1 되겠죠. 오우 깜짝이야. 중간에 살짝 좀 발견됐으니 다행이죠. 자, 중점 열심히 구해줬고, 자, 이제 원방식 만들면 되겠죠? x-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이니까 25에서 답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한 문제에 좀 풀어야 될 항목이 좀 제법 많습니다. 와우, 이 한 문제에 내분점, 외분점, 사실은 뭐 중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원방식 만드는 것까지, 표준형까지 질문하는 항목들이 쭉 여러 가지 항목이니까 좀 시간 좀 걸릴 수 있는데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일 없이 이제 빨리 풀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좀 연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두 점 A, B로부터 거리 B가 1대2인 점의 자취다.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패턴의 문제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방법을 뭐 다 가르쳐주고 풀이하지 않는 자취 방식이 나오더라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세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직선을 평면 6개의 부분으로 나눈다고 할 때 A 값을 모두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평면을 6개 부분으로 나눈다. 이거 뭔가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다면 평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7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일반적인 삼각 직선 3개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인데 6부분으로 나눈다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평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평행이거나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가 이제 존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세 점이라뇨. 와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런 부분들을 풀어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기울기를 조사해야 되니까 첫 번째 기울기 조사하면 1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고, 두 번째는 기울기 조사하면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조사한 부분들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뭐 이 두 개가 뭐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A 파트 부분들이 기울기 이렇게 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은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에서 A 값 두 개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A 값 두 개는 좀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교점을 열심히 찾으면 되겠습니다. x-y 플러스 2는 이꼴 0 이런 부분들하고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더하면 되겠습니까? 3x 플러스 3 이꼴 0 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나왔고요. x 값이 얻어지면 마이너스 1을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y 값은 뭐 1 해서 또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점 자체를 세 번째 직선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값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가 되네요. y 값이 1 되면 a 플러스 1은 이꼴 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0이 나오네요. a 값을 하나 또 0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모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2분의 1, 그 다음 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에 이제 뭐 표현을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보던 그런 표현이 아닌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평상시 표현은 뭐 직선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집중 조절인데 지금은 이제 표현을 바꿔서 평면을 6개로 나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똑같은 표현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내서 그걸 이용한 풀이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현 바꾼 부분들 정확하게 캐치해가는 거 좀 신경 써서 학습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y 값이 0보다 크다 주어진 정보 있고요. 와, 제곱해서 열심히 했는데 와, 이런 곳에서 최소값을 가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곧바로 풀어가는 방법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제곱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9x 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 이제 전개했을 때 x 제곱분의 9 센스 있게 좀 같은 한끼리 좀 묶겠습니다. 그 다음에 y 제곱을 좀 먼저 쓰는 센스 y 제곱분의 1 이렇게 묶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y분의 6x도 있겠고, 그 다음엔 x분의 6y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주어진 식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이제 이 문자가 이제 역수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서요 2배의 루트 이게 약분하니까 9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산술기하 평균해주면 루트 1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 산술기하 평균해주면 2에 6 이렇게 곱하기 해서 결과들은 18, 그 다음에 2, 그 다음 12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32입니다. 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성립하려면, 자, 이게 맨 처음에 x제곱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나요? 9x제곱하고 x제곱분의 9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뭐 x 값이 이제 1일 때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제곱하고 y제곱분의 1 이 부분도 같아질 때니까 역시 y 값이 1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y분의 6x 부분하고 x분의 6y 부분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x제곱하고 y제곱이 이제 같아지는 그런 항목인데 위에 동시에 성립하는 이 부분들이 아래하고 일치가 되죠. 자, 이 항목을 꼭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뭐 일치가 안 되면 또 위에서 또 풀었던 이론들이 좀 잘못되는 거니까 다행히 지금 일치가 돼서 문제 없이 좀 깔끔하게 풀이가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x는 a, y는 a, b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뭐 a 값은 그러면 1이라고 답하면 되겠고 b 값도 1이라고 답하면 되는 거죠. 이 항목만 옮겨 쓰는 거니까 됐고, 최소값 스몰 m 되는데 최소값은 32입니다 라고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까지 정확하게 좀 답을 해달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니까 확실하게 좀 문제 형식들을 좀 잘 기억해서요. 지금 이렇게 이제 3x x분의 와우 주어진 이 상태에서 이제 곧바로 좀 처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개를 좀 해가지고, 그죠? 전개를 쭉 이렇게 처리해서 각각 최소값을 구해가겠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좀 성립할 때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잘 처리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맞는지 좀 확인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수일고 시험 문제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길 좀 바라겠고요. 앞에 문제들 또 학습 좀 열심히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